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와서 전날이에요. 진짜 전날이에요. 공항에서 짐 잡고 바람 냄새가 완전 다르고 하늘이 너무 커서 정신이 살짝 멍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설렜어요. 아,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근데 그 설렘이 딱 한 장면 때문에 거의 공부로 바뀌었었거든요.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은 몸이 먼저 굳어요. 그날 제가 본 게 뭐냐면은 한국 여자 한 명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 남자, 백인 남자 세 명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말로 사람을 찢어버리더라고. 이게 그냥 야, 야, 예쁘다, 뭐 전화번호가 뭐냐 하는 장난이 아니면 그런 말을 절대 아니고요. 그 여자분이 걸음을 빨리 하면은 걔네도 같이 빨리 하고 멈추면은 바로 옆에서 붙어서 웃고 그리고 계속 또 어디서 왔냐? 니네 나라 돌아가라 이런 말이 기본으로 갈려 있었고요. 성적으로도 툭툭 던지고 몸을 병가하듯이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반응 보는 듯이 더 크게 말하고 그 여자분은 그냥 고개 숙이고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을 반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고 다시 자기 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진짜 얼어붙었어요. 이게 지금 실제냐? 제가 한국에서 7년 살았잖아요. 그 7년 동안 밤길 걸어갈 때 느끼던 그 감각이 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최소한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저를 계속 던지면 보통은 주변에서 한 번은 멈추거든요. 야, 뭐해? 뭐해? 이런 눈빛이라도 오거든요. 근데 여긴 그게 없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에 되게 이상해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믿고 살았던 게 사실은 엄청 특별한 거였나? 그날 그 장면이 호주의 생활의 첫 페이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페이지가 너무 강해서 저는 그 뒤로 한국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사람은요, 익숙해지면은 그 기준이 됐잖아요. 저도 그래서거든요. 한국에서 7년 살다 보니까 밤 12시에 편의점 앞에서 친구 만나도 별 생각 없고 지하철에서 졸아도 폰 안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고 그냥 잠깐 이 정도였어요. 그게 그냥 정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있는 엄마랑 통화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 했지만 근데 엄마 나 진짜 스웨덴 다시 가기 싫어. 한국이 너무 편해. 엄마가 헨리야 그래도 너 스웨덴이 더 편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저는 아니 스웨덴 가면은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겠지? 에이, 해외는 더 자유롭고 더 쿨하고 더 매너 좋지 않을까? 이런 환장이에요. 그리고 호주에 오자마자 그 환장이 전날에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날 저는 결국 잠다가 그 세 명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예요. 제가 딱 하다 가니까 그 세 명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아까까지 엄청 큰 소리로 돌아가라 새끼야 어쩌고 하던 애들이 제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우린 그냥 농담인데? 이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 이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리거나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장난으로 보장해요. 저는 그 여자분한테 괜찮아요? 물어봤죠. 그 여자분 눈이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무서움이랑 수치심이랑 분노랑 보기까지 섞인 눈이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분이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표정이 아니었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을 해야 상황이 끝나는 거구나. 가해자가 멈추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전날만의 사건이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요. 운이 나쁘다 하고 끝내죠. 근데 호주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많은 서양인 나라들은요,
이런 일이 가끔이 아니라 뱃던처럼 이어지는 게 문제예요. 작은 것부터 큰 거까지. 그 뱃던이 쌓이면은 사람 정신이 갈려요. 제가 호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이랑 점심 먹는데 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영어 발음 다 비슷하지 않아? 그리고 옆에서 누가 웃으면서 일부러 어설프게 아시안 억양이 흉내낸 거예요. 저는 순간 손가락을 탁 멈췄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한국어 발음 때문에 놀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외국인이었고 실수하면은 웃기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요, 단지로 내가 사람으로서 이 안에 있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다가 발음이 귀엽다 헨리,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 이런 결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 흉내가 너는 우리랑 다르다,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중국 사람이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확인하고 의식 같았어요. 경계선 굳기요. 저는 그때 웃지도 못하고 화내기도 애매했어요. 왜냐면 화내면은 바로 이런 말을 나와요. 헨리야,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해요. 폭력은 해놓고 반응하는 사람을 문제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요, 시내에서 한국 친구랑 같이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니하오 니하오 그게 외쳤어요. 진짜 뜬금없어요. 그냥 던지고 가요. 제가 그 사람 붙잡고 야 새끼야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아마 그냥 인자인데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인자예요? 상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아시아라는 덩어리로 보고 한 단어 던지고 내 마음 변해지는 행동이 인자예요? 그 계속 쌓이면은 사람은요, 길을 걸을 때 몸이 먼저 굳어요. 뒤에서 웃음소리만 들려도 나한테 하는 건가? 생각부터 들어요. 제가 더 말할게요. 제 친구가 호주에서 나이트클럽 앞에서 줄 서 있었을 때 어떤 아시아 남자들이 입장을 거절당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드레스 코드래요. 근데 뒤에서 들어가는 백인 남자들은요, 똑같은 운동화 티셔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드레스 코드예요? 그냥 니들은 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차별을 규정으로 보장해요. 그러면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당한 사람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규정이라잖아 하고 끝내요. 제가 스웨덴에서 들었던 말도 있어요. 제가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에서도 한국 얘기하면 가끔씩 이런 말 나와요. 한국은 위험하지 않냐? 거긴 밤에 여자 혼자 못 다니지.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진짜 속에서 열이 올라와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여자들이 새벽에 집 가는 거, 택시 타는 거, 혼자 편의점에 가는 거, 이런 일상에서 느끼는 긴장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훨씬 적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는요, 한국을 상상으로만 판단해요. 뉴스에서 한 장면 보고 드라마에서 한 장면 보고 거긴 그런 것 같다 하고 결론 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가 돼요. 그게 더 화나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을 평가하면서 정작 자기가 사는 사회에 문제는 못 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는 한국을 신성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사람 사는 데니까요, 복잡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국 안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밖에 나오면은 거의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국 사람들도 너무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 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본 적도 있어요. 특히 조반이에요. 지하철 어르신들은 제 얼굴을 많이 보거나, 어떤 분은 갑자기 영어로 말하거나, 뭐 술집에서 어디서 왔냐, 뭐 스웨덴 사람 있냐, 이 질문을 하루에 3번씩 뭐 듣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 질문은 대부분 호기심이었어요. 진짜로 너 누구냐? 와,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에서 분위기가 어때? 아니면 거기서 사는 게 어때? 약간 알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와, 한국어 하네? 와, 대박. 뭐 한국어 얼마나 배웠어? 그 순간 경계가 풀리면서 사람들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표현이 솔직하고 감정이 빠르고 가까워지는 속도가 있어요. 호주에서는요. 겉으로는 친절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묻고 How are you 하고 문도 잡아주고, 근데 그 안적에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이 인종이나 배경에 따라서 더 두꺼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제일 놀랐던 순간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신림에서 고기 먹고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서 얘기할 때요. 그 시간에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저는 원래 유럽 감각으로는 긴장하거든요. 근데 한국 경찰은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문제 만들지 마라가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그냥 안정하게 들어가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길을 잃었는데 경찰분이 저한테 어디에 가세요? 혹시 이 동네에 사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더니 오히려 길을 알려주고 택시 잡는 데까지 도와줬어요. 그때 저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구나 느꼈어요. 근데요, 이걸 호주에 와서 더 크게 느낀 거예요. 왜냐면 호주에서는요, 밤에 경찰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해요. 특히 소수자들요. 괜히 걸리면은 귀찮아진다. 내가 뭘 잘못 안 해도 뭐 시비 붙을 수도 있다. 이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사회 분위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전날 그 한국 여자분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그 일이 계속 머리에 박혀서 한동안 사람을 얼굴만 봐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길에서 누군 큰 소리로 웃으면은 또 시작인가?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누가 내 옆에 앉으면은 말 걸려나? 이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늘 대비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못했어요. 정의 뭐야? 그냥 진절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정은요, 그냥 진절이 아니라 관계 책임감에 같은 거예요. 한 번 엮이면은 끝까지 보려는 마음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이었는데도 이웃 아주머니가 저한테 김치 주고 편의점 사장님 제 얼굴 기억하고 신림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요즘 왜 안 와요? 하고 쟁기고요. 이게 그냥 따뜻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 책임이 져요. 근데 호주에서 느낀 건요, 사람들이 진절하긴 한데 너는 너, 나는 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길에서 괴롭힘 당해도 내일 아니다로 빠져요. 저는 그 전날 사건 이후로 일부러 한번 실험처럼 해봤어요. 카페에서 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화장실 가봤어요. 한국에서는요, 솔직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요, 제 몸이 먼저 불안해요. 문을 닫는 순간부터 돌아가면은 없어졌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없어지지도 않아도요. 그 공부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예요. 한국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어요. 솔직히 그 스트레스 아예 없습니다. 이게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이런 거 진짜 많이 오해거든요.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긴장들이 매일 쌓이면은 이게 사람을 갈아버려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 자별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도덕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한국도 있어요. 저는 외국인으로 살면서 서운한 순간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떤 가게에서 외국인이라서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대놓고 경계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에서의 차별이나 거리감은 대체로 사회 경험이 적어서 생긴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로 불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겪은 건요, 대화로 불릴 수 있는 어색함이 아니라 타깃이거든요. 너를 놔둬도 된다 확신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건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길게 하냐면은 결국 그 전날 만났던 여자분이야.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저는 그분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말이 계속 걸렸거든요. 그래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이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몇 주 뒤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딱 두세 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회사도 며칠 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요. 몸에 멍 없으면은 마음이 멍 없는 것처럼 취급하니까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소식이 들었어요. 그분이 일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도시를 떠났대요. 그 이유가요, 그 길을 다시 못 걷겠어 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저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백인 남자 3명이 웃으면서 던지던 말들, 주변의 방관, 그 여자의 작은 목소리, 그게 결국 한 사람의 인생 동선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커리어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마음이 모양을 바꾼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니면 뭐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요,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걸었던 수많은 밤길이 생각났거든요. 신림에서 친구랑 고기 먹고 새벽에 웃으면서 집 가던 길이 생각났거든요.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도 누가 갑자기 나를 사냥감처럼 보이지 않던 그 공기가 생각나거든요. 한국이 안에서 평범해 보여도 밖에서 보이면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오늘 얘기 무겁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가볍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진련 살았고 그 진련이 저한테 준 게 단순히 주억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을 밖에 나와서야 알게 된 게 너무 아이러니했었거든요. 한국 안에서 한국을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 밖에서 보면 정말 선명해 보여요. 그 선명함이요, 어떤 사람에게 늦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그 안정과 그 관계의 힘을요, 여러분 제발 당연한 걸로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